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또 계절이 또 와서 미리 이제 피해 복구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예찰 활동 때문에 아마 분주하실 것 같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피해 복구를 뭐 통계적으로 좀 따져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피해 복구를 하면 뭐 호우나 폭설 네, 예, 작년도에 이분 뭐 피해 복구율이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 우리 그 네. 피해 복구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상습적인 지역 다 조사가 다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7월 달에 이제 호우에 대한 피해 그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했는데 복구 비용으로 저희가 한 8억 9천 정도를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20건을 이제 지급을 했고 그 지급률은 100%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대설 피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뭐 재난지역 선포되기도 했고 그 재난지원금 복구 대상이 저희가 이제 220억이었었는데 복구지원금이 실지급 대상이 확정된 게 189억이 확정이 돼서 지급이 됐고요. 그 지급률은 뭐 개인적으로 다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인명 피해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이제 골프장에 인부가 이제 폭설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분에 대한 재난지원금 저희가 이제 대상에 올렸을 때 이제 사망 위로금이 2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그 고용주의 과실과 자연재난이라는 거에 이제 상충이 돼 있어서 최근에 이제 경찰하고 노동부의 그 조사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지급을 못 해줬었는데 지금 확정이 돼서 그 자연재난이를 보기는 어렵고 고용주의 과실로 해서 산재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걸 이제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거의 100%가 나머지 다 됐습니다. 거의 예. 된 상황이고 네. 복구율은 어때요? 복구율은 아직도 저희도 이제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 하우스 아직 철거가 아직 미흡 아직 안 된 부분도 계세요. 또 상습 지역 뭐 피해 지역 같은 복구율은 좀 따져봤습니까? 우리 글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직 정확히 다 완벽하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각 소관 부서별로 이제 그 복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지금 다 확인을 다 그리고 총괄부서가 우리 안전총괄과 아니에요? 예예. 거기에 좀 집계가 좀 나와 있었고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미흡한 부분이 어떤 건가 이게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제 지급해주는 사유재산에 대한 거는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복구가 좀 아직 지금 미흡된 게 공공 부분이 아직 그건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서별로도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안전총괄 그 시민 제보건이 몇 개 있어요. 받으셨죠? 이건 이제 폭설에 관련된 건데 폭설 대비해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3년 전부터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설 차량 좀 늘려주고 염화칼슘 저장량 늘려줬으면 좋겠다. 작년 같은 겨울철을 보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폭설 대비는 지금부터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이러한 내용들을 시민 제보를 계속 받으셨을 거예요. 이 제보가 가장 많아요. 예.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소풍 정원에 관련 주차 문제, 30분 넘게 차량을 기다렸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공원 확장 계획이 있어서 그 내용이 좀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시민 제보에 대한 답변이 그냥 일반적인 답변이야. 대안이 없어. 크게 하천변에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뭐 그런 제보는 하천변에 안 되잖아요, 주차장이. 뭐 예산 편성해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생각해 보겠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거든. 근데 그분들이 듣고자 하는 거는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인 대안을, 후련한 대안을 원하는 거예요. 시민 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풍 정원은 180면이란 말이죠. 근데 140면 추가로 계획돼 있대. 근데 답은 예산 편성과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조정하겠대. 근데 이 답변이 누구 생각에서 나온 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답변이 아니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당장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거는 그 뭐 지역에 따라 좀 뭐 고등 영신지구, 간선도로, 교차로, 이것도 뭐 제설에 관련된 거네요. 뭐 간선도로하고 교차로하고 이면도로, 주택가 이런 순으로 하는데, 근데 폭설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고 장기간 한파가 이루어질 때 제설 작업의 여건이 굉장히 힘들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뭐 살포 기준, 장비 배치, 최저가 추진 예정, 또 이런 거예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안이 이거거든. 근데 과연 이게 시민이 원하는 대안이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여쭤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해보시고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직제 그 현황을 봤더니 8급, 우리 차량 등록 사업소도 마찬가지죠. 8급이 정원보다 상당히 적어요. 다 적고 7급, 6급, 9급에 좀 편중이 돼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진급에 따라서 또 채용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 틀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 건설교통국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있는 인력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인력들, 교통 특히 주민들 불편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일하는 인력들은 충분히 충원될 거로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인사 때 7월 인사 때 적절하게 이런 부분이 좀 충원이 돼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34명인데 현원은 130명이에요. 이거는 뭐 비슷하게 맞는데 이제 급별로 좀 편중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 29페이지 좀 볼게요. 그거 보기 전에 아까 자율방재단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그 활동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새로 오신 단장님하고 통화는 해봤는데 왜 그런가. 근데 이제 그 방재 단원은 교체할 때 그 장비가 자기 보유하고 있던 장비를
반납을 안 하고 사유화를 한다. 사유화를 하게 돼서 시에서는 그 장비 집계가 안 되는 거죠. 읍면동에서 장비 집계가 안 되는 거 내가 봐서는 내 장비가 얼만큼인지도 몰라. 그러면 모자르니까 또 사주는 거예요. 물론 노후화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또 이게 장비에 대한 어떤 보수, 수리 문제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것도 제때 안 된다는 거지. 어디 지정업체가 있나 봐요. 네, 있습니다. 그 지정업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때그때 장비 보수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뭐 다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내 장비처럼 빨리 수리를 해서 또 다음 폭설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그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신 모양들이에요. 봉사활동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비 수리 문제라든지 제설 작업에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그분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어떤 교육이 좀 덜 돼 있다. 교육이 매년 있어요. 네,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네. 교육이 근데 시원찮은 것 같아.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노력의 결과가 누가 보기에도 정말 더 지원해드려야 되고 칭찬해드려야 되고 격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계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분들 노력만큼 왜 따뜻한 격려를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장비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좀 파악이 되고 교육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했더라면 이분들의 노력의 대가는 효과는 더 상승될 것이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의원님 저희가 이제 방재 단장님이 이제 금년에 새로 바뀌셨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자유방재 단원하고 이제 간담회를 사실 수시로 합니다. 시장님 모셔놓고 이제 수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물론 매년 수요 조사를 하지만 특히 올해 작년 11월달에 그 폭소를 경험하고 더 많은 그런 수요가 이제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5월에 이제 마쳤고 그 마친 거를 갖고 이제 취합을 해서 사실 여부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오면도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9월달에 있을 제2 추경 때 그 트랙터용 제설기 3날 한 48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수요 조사에서 한 2억 1천 정도의 이제 장비 구입비를 네. 추경에 담아서 올 폭설 대비에 사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유방재단원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이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장비 교체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다시 네. 살펴봐서 네. 실태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김순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식대비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간식비 좀 조금 책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방재단하고 협의해서 예. 예, 그쪽에서 이제 네. 활동할 수 있게끔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네. 29페이지만 볼까요? 29페이지 한번. 우리 용역비 현황이에요. 여기 뭐 저 완료된 것도 있고 다 수의계약 건수들인데 경쟁 입찰도 있고. 근데 30페이지에 6번째 보면 KG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영신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2차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지 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역 결과 미완료, 활용 여부 미활용.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중지 중이 있고 미활용이에요. 그 다음 옆에 페이지 봐도 미활용, 미완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기
평택시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 24년도 호흡 피해 침수 흔적도 미완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데 미활용이라고 돼 있고 미완료라고 돼 있어요. 물론 기간이 안 됐어. 근데 미활용이 무엇이고 중지가 왜 됐고 왜 미완료가 됐고 왜 미활용이 됐는지 이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 2월된 거 불용액이라든지 국장님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설계 변경된 거라든지 등등 이런 내용 확인에 있어서 이 책자에 감사보고 책자에 이걸 보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자료 요청을 하면 아마 바빠서 밤을 샐 거예요. 그러기 전에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왜 그런지 왜 미완료가 됐고 왜 미활용이 되는지 분명히 이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감사를 해라는 건지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건지 통보식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 다 요청할까요? 그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볼 시간이 없잖아요. 용역 비용이 얼마인지 합계가 없어 밑에. 합계 보고 우리가 월별로 들어가서 보고 일별로 보게 되고 좁혀 나가야 되는 게 이거 좁혀 나갈 수가 없어. 전년도 대비 현황도 없어. 물론 결산서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 결산서 못 봤어요. 그럼 결산서 가서 결산서 있으면 결산서 책 보고 이쪽으로 또 와야 되냐고. 감사를 해내는 건지.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하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국장님 회의 때 얘기하세요. 전체 다 국장님도 회의할 때 이거 보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책 지원관들이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의원님 이거 미숙합니다. 이 자료 좀 이상하니까 자료 요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시간적 여유 없어요. 의회도 인원이 안 돼서 그 의원님들이 이러다 말고 민원하다 말고 이 책만 보고 있어. 감사를 할 수 있게 꼭지를 찝어서 줘요. 이 책 보면 보기가 싫어. 언제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그래요. 그럼 니들 시간 있을 때 보고 민원 보고 체크해놨다가 그때 요청해놔야지 왜 안 했어 그럴 거예요. 근데 최소한 감사 책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 국뿐만 아니고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 네. 있어서 제가 다른 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 총괄하는 부서 쪽에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중요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미활용이나 미완료를 있을 그럼. 경우에는 그 내용은 부기를 좀 달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보완하는 방법을 각 국에 좀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여기에 대한 요점 책이 별건이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참고로 하시고 우리 부서에서 요점이 이렇게 됐고 안 된 부분이 이렇고 특이사항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언제 보고 언제 항목 보고 언제 용역사 이런 거 언제 보냐고. 솔직히 말씀드려 그래요. 꼭지를 집어주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합계 금액 있어야 되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퍼센테이지 있어야 되고 하나도 없어. 그래야 굵은 거 보고 전년도보다 좀 뭐 설계비가 많이 들어갔네. 어떤 침수 어떤 계획보다도 이번에 뭐 많이 들어갔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금액이건 내용이건 이거 전면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초선 의원들은 더해. 초선 의원들도 여기 가서 정의원 시간 1년 이상 걸리잖아요. 1년이 아니고
자기가 책자 좀 보면 알 수 있게끔 용어 정리도 해주고 용어 정리도 용어 뭐 여기 인터넷 치면 다 나오지만 그 어느 정도는 어려운 거는 좀 해놓으시고 이렇게 성의 있게 자료가 보고가 돼야 되겠다. 이거는 저 침수 흔적도는 왜 미완료로 나왔어요? 그 끝에서 두 번째 거 네, 말씀. 네. 아직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용역사하고는 이제 담당 부서하고는 이제 미팅을 하는데 아직 이게 준공기한 7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작성이 아직 안 됐고요. 그 이제 이게 이제 65개 대상이 65개소고요. 그게 이제 작성이 되면 그걸 이 과거에 이제 침수돼 있던 이제 흔적을 이제 지도상으로 이제 표시하는 거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뭐 미활용으로 표기됐습니다. 그렇게 왜 안 됐는지를 내용을 옆에 비고라는 이게 넓어지거나 책자가 두꺼워지게 되면 별건이 해서 이건 특이 사항들은 부서별로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의원님들 공유하고 요약된 거 보고 자료 요청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감사 시간도 짧아지고 국장님도 덜 피곤하고 직원들도 다 덜 피곤한 거예요. 감사가 뭐 특이해야 됩니까? 1년 동안 해오신 거 서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시간이지. 그리고 저 시간이 저희들 20분씩밖에 배정이 안 돼서요. 우리 서면심의가 이렇게 많아요. 서면심의가 우리 저 안전관리위원회 뭐 평택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뭐 이런 전체 다 그래. 보니까 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걸 서면심의에서 집행부에서 자료 갖다 주면 너희들 사인해 이거예요? 위원님들 사인해 주세요. 서로 자문 역할하고 서로 논의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너희들 보내주면 사인이나 줘. 바쁜데 오지 말고. 봐봐요. 페이지 55페이지, 페이지 58페이지 봐봐요, 뒤에. 중요한 거는 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회의 자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달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도 없어. 서면심의에서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갖고 행감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뭔지 의원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뭘 해, 그럼? 공사나 용역 사업이나 지역업체 참여 현황 잘 메모하세요. 2월 불용액 사유, 설계 변경 사유 부실하다. 이거 갖고는 감사 못한 우리 저 행감 못한다. 이거 정리해서 이런 것들은 총계 금액 나오는 건 총계 다 해야 되고 집행률이나 뭐 불용 사유 그것도 전년도 비해 불용이 얼마나 됐는지 올해는 얼마나 됐는지 좀 비교할 수 있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책자에서 결산서 말고 이 책자에서 별도로 해주세요. 같이 밑에다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뭐 어려워요. 책자 두꺼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내용은 두꺼워질 수 있어요. 내용 두꺼워진 거는 별점으로 해서 별채우 뒤에 별도로 하면 되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눈에. 건수 지금 얘기하면요 자료 요청할 거 되게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거든. 다 언제 할 거야 지금? 감사 이거 행감 중지하고 자료 가져오세요. 그냥 시간 기다릴까요? 방대하니까 의원님들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꼭지를 집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감사 시간이 줄겠다.
밤 10시까지 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된다. 시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바쁜데 여기서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20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국가장님들 수년간 들어오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지적당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뭐 저희 국뿐만 아니고 공통적으로 뭐 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이후에는 의회하고 이런 소식을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용역 결과면은 결과냐 뭐 미완료냐 이게 아니고 결과면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예시를 이제 들어서 간단하게 부기를 좀 달 수 있는 방법들, 또 의원님 아까 김승겸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년도하고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고 소식이 설계가 돼야 된다. 지금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 항목 기획 쪽하고 다른 국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정말로 달라지는 자료 제출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지적하려고 표시 다 해놨다가 173페이지 보면 건설도로가 소관 공사장 자체 감사 감독 실적 및 조치 현황이 있어요. 14개 사업 그대로 다 해서 감시 감독 실적, 주 2, 3회 이상 현장 점검, 공정 현황, 현황 관리 상태, 뭐 민원 등 기타 사항, 공사장 안전 상태 이렇게 돼 있고, 조치 현황도 주요 상황 실정 보고, 현장 보고를 통한 행정 절차 진행, 조치 결과 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정말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죠. 건설도로 과장님, 도대체 뭘 어떻게 감시를 하고 감독을 했다,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업무 매뉴얼에 있는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했습니다. 이걸 보고 뭘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공사장 이게 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 사항이 생기고 감시할 내용이 생겼어요? 몇 건이 생겼어요? 저희가 아마 작성에서 조금 더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작성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해서 좀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네, 지금 한두 죄송합니다. 가지가 아니에요. 내용이 보라고 해놓은 건지 형식적으로 칸만 채워놓은 건지. 265페이지 보면 가로등 관련해서 보안등 위치 종류 계약 현황 고장 현황 조치 계획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점등 불량 정비 완료 주소까지 다 해서 넣어준 거 맞는데 여기 또 서부 5개면은 빠졌어요. 우리 시는 지금 다른 지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전 1동, 2동, 용의동, 세교동, 신평동, 원평동, 팽성, 동삭동 여기만 있고 다른 곳들은 가로등이 전혀 문제가 없었나 보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예, 소관부서에서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 출장소와 송탄 출장소입니다. 같이 담아 주셔야죠. 예, 앞으로 같이 그럼 안출 자료에는 들어가 있어요, 다? 예, 들어가 똑같이? 있습니다. 공통된 자료입니다. 비교할 수 있도록 양쪽에 다 담아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굳이 하겠습니다. 출장소에는 안 담더라도 여기에는 같이 담아 주셔야죠. 예, 답변 부서가 출장소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급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앞으로 담겠습니다. 같이 업무가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같이 담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교통행정과 342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내 방지 차량 현황 및 조치 계획이 있어요. 자진 처리 여기도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진 처리 공문 발송 예정. 언제 이 발송을 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안 나와 있고,
고시 이거 공시송달 공고 후 견인 예정 언제 공시송달을 했고 언제 견인을 하겠다는 건지 그냥 언젠가는 하겠지예요 이 내용이? 일단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그 방치 차량의 처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행정 절차 기간이 절대적인 절차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그 기간을 그럼 명시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체크가 되고 언제 이게 또 진행이 되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상황이 안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그 신군교차로 개선 사업 있어요. 현안 사항에 보면 타당성 확보 어려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없고 그냥 알고만 계셔라 이런 내용으로 올라온 거예요. 보고 내용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주민들에게서 입체 교차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협의했던 부분에 있었고요. 그래서 입체 교차를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불안전 입차지만 계속 그 시민들의 어떤 우리 팽성 주민들, 이용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고려해서 불안전 입체지만 저희가 그래도 실제 이용하는 데 굉장히 큰 문제가 없도록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좀 반영을 했고요. 또한 이제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불안전 입체지만 실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서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좀 협의하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개선될 내용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입체로 갈 수는 없고요. 현재 불안전 교차로 형태가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협의하면서 반영 우리 시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사항 같고요. 이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나오는 예상 질의 내용들 과장님들 사실 다 준비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내용들을 더 이걸 좀 자세하게 써야지 질의가 안 나오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감안해서 자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차상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일을 하는데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거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십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국장님 다음 감사 때는 좀 자료 변화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계속해서 며칠 사이 계속 민원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좀 우리 대중교통과나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날 우리 송탄 출장소에서 오스카 회의가 열렸죠. 그 주요 안건 내용이 한 가지가 부대앞 택시 승강장 철거 검토 강화에 대한 안건을 갖다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택시 승강장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게 좀 합당한 건지, 물론 부대 측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시민들의 생각과 또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우리가 오스카회 때 오히려 거꾸로 부대 측에다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K55 정문앞 택시 승강장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철거가 된 그 상황은 그 부대 측의 요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제 잘 알고 있으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제 그 맞은편 쪽에 그 지역 상인분들하고도 좀 상의를 했는데 그 뭐 택시 승강장이 있어서 좀 이렇게 담배꽁초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지저분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인회 쪽에서도 약간의 이제 반대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민원분들은 그쪽에 이제 요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쪽 지역에 대한 여건에 맞는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데 기존에 있는 자리를 굳이 부대 측에서 좀 철거를 요청한 사항이 뭡니까?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정확하게 인지한 부분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당초에 그쪽에 부대 측에서도 그쪽 교통 진출입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철거 요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좀 과장님 정확히 내용 좀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인의 분들이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뭐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걸 처벌한다는 것, 그다음에 또 그거를 막는다는 거는 그 대의적인 명분에서는 전혀 부합하지가 않아요. 터미널이 갖고 있는 의미, 또 터미널이 시민들에게 주는 제공의 편리성 그런 걸 봤을 때 단순히 그러한 문제 갖고 그 지역에 승강장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좀 아니고 그에 따른 다른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시면서 그분들하고 좀 협상을 나눠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문 앞에 갖고 있는 큰 상징성이 있어요. 물론 부대 안에도 택시도 있지만 그 부대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 분들, 미군들이나 우리 또 한국분들, 그다음에 또 그 앞에서 그 안에서 좀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개념의 교통이고 그 밖에는 외부에서 오거나 또 정문 앞 신장 쇼핑몰을 방문할 때, 신장 쇼핑몰을 방문하고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택시 승강장입니다. 최소한 어떠한 사연이 뭐 이거보다 더 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의 혼잡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부대 측에서 다시 한번 오석화해를 하는 시기가 되거나 또 출장소하고 관할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우리 시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여기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 또 바람을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승강장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뭐 일반 대중교통 시외버스 터미널도 없어지고 일반 택시 승강장까지 하나하나 없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북부 지역에 너무나 이 발을 다 묶어놓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번 상황 파악도 해주시고 승강장이 존치할 수 있는 추진 방안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세하게 검토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만 오늘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6개 부서 또 6개 의원님들이 행감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다음에는 좀 행감의 좀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에서 보면 작년 1월 9일 날 우리 관리청에 대한 부분 뭐 특별히 얘기를 안 하셔도 알겠지만 그게 우리 지역에 더 큰 오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수질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어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까? 실은 우리가 실은 제가 좀 뭐 뜬금없이 질문하는 표정을 지어서 내가 한번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2025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타 다 빼고요. 지자체 간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의 부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성에서 그때 그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날 알았어요. 그렇죠? 1월 9일 날 발생한 사건을 1월 10일 날 의원들 자체도 하루가 지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듣는 그런 상황을 발생했단 말입니다. 우리 평택에는 국가천이 4개 있죠. 인근 시와 뭐 안성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천도 있고 오산천도 연결될 수 있는 천도 있고 화성하고 연결될 수 있는 천들이 많이 있어요. 최소한 이런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시와 함께 연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만큼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한 라인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그 사고 이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게 이제 이런 문제를 하는데요. 이 관리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군을 달리하는 경계선상에서 있었던 그 재난인데 그럴 경우에는 매뉴얼상으로는 그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인지업 시군에 영향을 미칠 때는 그냥 무조건 통보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전파를 해줘야 돼 있는데 관리청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게 좀 약간 미흡한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라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유사한 작건 크건 유사한 사례가 인접 안성 뭐 화성 뭐 오산 이런 인접시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거기서 즉시 이제 상황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죠. 실은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 화성시에서는 상급 부서에서는 이 사고 내용을 바로 전파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 평택시에는 안 알려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 상황실 내에 비치된 우리 행동 매뉴얼이 몇 년도에 작성한 매뉴얼을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까? 저희 매뉴얼은 뭐 재난 유형별로도 있지만 매년 이제 확인하고 매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년도께 아직도 그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 책자 만들어져 있는 거는 22년도에 비치돼 있고 거기 이제 내용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책자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제 갖고 있는 담당 부서에 이제 전상이 갖고 있는 매뉴얼은 항상 정비하고 있고요. 내용이 많이 변경됐을 때는 이제 책자를 다시 발간을 합니다. 일단 우리 상황실 내에 비치된 행동 매뉴얼을 말씀하시는데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1년에 두세 번씩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 상황실 내 한 라인을 통한 비상연락망 구축은 몇 개소하고 지금 몇 개관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유관기관이 알고 계시니까 뭐 평택 예. 결작소, 평택 소방소, 송탄 소방소,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여기만 있는데 이 제외한 상황 전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 전파는 저희가 이제 매일 이제 훈련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재난 상황실에서 깔려 있는 하나의 유선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PSLT라고 이제 무전 방식, 교신 방식을 이제 도에서도 이제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 유관 기관이 한 20개 기관이 되는데 소방서, 경찰서 그거를 매일 합니다. 저희 매일 그 무전기로 해서 일정한 시간대에 교신을 주고받는 훈련을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처럼 생긴 무전기로 갔다가 예, 맞습니다. 수시로 예. 연락을 취한다는데 매일 합니다. 예. 그럼 그거 한번 기록을 제가 좀 요청해도 될까요? 예, 예. 저기 사무실에서 그 아마 대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최근 재난 사고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재난 통신 안정망이죠.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대한 부분 잘 하셨다니까 한번 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류지 유수지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얘기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수위 측정 및 예경부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질 않아요. 제가 도시개발과에다가 질의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쪽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안 하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는데 우리가 그 수위 측정이나 이런 거는 우리 CCTV로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현재 뭐 저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CTV로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 수위 측정 그 예경보 시스템이 그렇게 비싼 장비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CCTV 24시간 그 관찰을 하면서 호우 때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수위 측정 그 시스템을 좀 갖춰서 재난 안전에 좀 만전을 좀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도시개발 시행하는 업체가 이 저류지를 만들면서 그 장비를 갖춰서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얘들은 저류지만 만들어 놓고 그런 시스템 CCTV 정도만 설치하고 우리한테 이관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경부 시스템 꼭 스위치점 예경부 시스템 앞으로 도시개발하는 그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완전히 설치한 다음에 좀 이관을 좀 받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저류지 인수인계 할 때 그걸 품목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먼저 번에 그 본예산 요구할 때 우리 반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해서 우리가 1,000만 원 예산 올린 게 있죠. 네. 지금 시설 설치를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를 했어요? 현황은 제가 지금 좀 찾아봐야겠지만 매년 이제 23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침수 방지 장치가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가 뭐 반지하 주택에 이제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지하 주택에서 뭐 저희가 이제 집중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일시에 안 되는 사실 이유는 이제 이게 이제 건물주하고 또 세입자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주택가 건축 허가에서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민간 주택에 직접 이 설치하는 본 사업이 이게 재난 기금으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지금 뭐 도비 좀 매칭하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반 사업비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맞죠? 그 저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아직 뭐 7월 1일자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시행될 건데 전에는 이제 시에서 100% 해 지원했고 사업을 실시를 했고 앞으로 그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에 이걸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일반인들 다 해당됩니다. 이거 그 조례는 아직은 뭐 어떻게 가늠하기가 좀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유사한 우리 기금을 지출하고 기금으로 통해서 우리 재난 안전에 대한 예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히 좀 한번 가려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기금 사용은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심의를 통해서 이게 재난의 예방의 차원의 성격이다 그러면 아마도 그거는 근데 그게 뭐 가능할 것 법적으로 같습니다. 아마 위원회 통해서지만 우리가 조례에 담겨 있습니까?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민간 주택이나 막 그런 데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민간이냐 공공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안 되는 구분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피해는 민간인은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 재난기금 조례에 보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부족하다면 따로 조례를 좀 하나 만들더라도 지금 그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지출했다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환수받아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기금에 대한 우리가 편성이라든지 기금에 대한 지출 문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따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보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따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안전총괄과만 하는 건가? 그럼 뭐 여기서 이따 추후에 그럼 그래요? 그러면 20분 했으니까
자, 이상 질의 마치고 추후에 따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173페이지 각종 공사장에 대한 자체 감시 감독 실적 조치 현황 있죠? 이거 일률적으로 복사하기 붙여하기 한 거 말고 제대로 된 내용 해서 목요일까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도로 조명 허가 현황 있어요. 여기도 확정 지번 부여 후 부과 예정으로 표시된 것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도로관리과장님 거죠? 예, 이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쭉 해갖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그 교통안전과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 현황 및 조치 계획 보면 자진 처리 공문 발송 완료로만 쭉 다 돼 있잖아요. 네. 이거 정확하게 세부 계획이랑 일정 언제 날짜 명시해갖고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 목요일 전까지는 다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설계 변경 우리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이 있는데 301페이지 보면 사업비 자체가 지금 78% 증가한 내용도 있고 40% 반에 가깝게 절반에 가깝게 증가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측을 전혀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맨 처음에 반영을 못한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소사발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차 변경, 고덕 주차장 그 정보통신공사 1차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 주로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 내용인데요. 이제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이게 78%까지 증가가 되나요? 1차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설계 때 세밀하게 하면은 할 수는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지하에 매설되는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하를 파보니까 뭐 아스팔트 층이 여러 층이 있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사전에 이것도 뭐 못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예산 이거 계획해서 올리실 때 좀 더 정확하게 가능하면 촘촘하게 잘 검토하셔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좀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